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 4단원이네요. 그 첫 번째 시간, 보리타 작가 무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많은 작품들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집중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9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리타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타작 타, 맥, 행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죠. 보리타작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막걸리. 네모칸 쳐보세요. 이 네모칸 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라는 거죠. 농민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 고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새로 고른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큰 사발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세. 한자라는 것은 30cm가 넘는 거예요. 30점 약 3cm 정도 되는데요. 보리밥이 30.3cm 너무 높잖아요. 과장법이잖아요. 그만큼 밥을 많이 펐다라는 거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얼굴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자, 검게 탄 두 어깨라 그랬죠? 자, 이 건강한 노동의 흔적을 말합니다. 노동의 흔적. 이것은 뭘 상징하냐? 건강한 삶을 상징한다. 그래서 기 부분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 농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죠.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도리깨질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죠. 민요예요.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보리 나달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바로 노동의 결과물이죠. 온 마당에 가득한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죠. 온 마당에 가득한 보리 나달이라는 건 그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죠. 주고받는 노래가락 선후창이라 그러죠. 선창 후창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점점 고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보이는 것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다. 지금 네모칸 치는 것도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로서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은으로 묶었습니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지금 이제 기부터 승까지 기역 니은으로 묶었는데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지금 농민의 건강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농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양반이니까요. 정약용 양반이니까요. 화자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농민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모습 전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자, 그 새로 걸은 기부터 승까지는 뭡니까? 선, 경,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으로 가보죠.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기억.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가? 심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조화를 이룬 농민들의 건강한 삶. 자,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농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평가.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건강한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삶의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삶의 본질을 깨달음, 심신이 조화된 농민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삶.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으리요. 낙원은 먼 곳이 아니다. 건강한 삶이 이처럼 가까이 있는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헛된 명분을 좇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정약용이 유배지에 와서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한시입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 또 기억니로 묶어볼게요. 결 부분에 낙원 그리고 이스리오까지 묶었는데요. 이것은 자기 반성과 깨달음, 화자의 자기 반성과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농민들의 삶을 보면서 헛된 명분을 좇았던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심신이 조화되는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지금 결 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선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전하고 결 부분에서는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 바로 전하고 결 부분에서는 후정, 경치를 보고 느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벼슬길에 나가서 헛된 명분을 좇는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죄라는 시, 김병현의 시. 자, 제목이 없더라는 거죠. 내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한 그릇, 죽한 그릇. 이 죽한 그릇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서민들의 가난한 삶, 그리고 소박한 인심. 가난한 삶과 소박한 인심, 그리고 대접하려고 내놓은 음식이죠. 나그네를 위해서, 그죠? 서민들의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 함께 떠도네. 지금 뭐예요? 그 속이라는 건 어디 그 멀건 죽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죽이에요. 자, 그럼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김병현 삿갓이죠? 삿갓. 자, 삿갓 방랑시객, 그죠?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방랑하는
김삿갓 알죠? 화자 자신의 유유자적한 삶을 형상화했다. 여담이긴 하지만 사갓 김병현, 김삿갓이 삿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이유 아시죠? 자, 과거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자기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할아버지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 할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방랑하며 시객으로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승부분에서는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인이 면목 없다고 말하지 마오. 가난한 서민이겠죠, 주인은요. 자, 주인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위로.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가 좋아한다. 이 물속은 뭡니까? 이 멀건죽이겠죠. 멀건죽 속에 있는 청산. 자, 이것은 결국 첫 번째 의미는 주인을 위로하는 표현이죠. 해학적 표현. 두 번째는요, 안빈낙도의 정신이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삶,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난다. 결국에서는 안빈낙도의 인생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리타작부터 보도록 하죠. 자, 작품 괴간을 살펴볼 텐데요. 보리타작 한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을 거침없이 노래하는 한시 한 형태다라는 게 행이라는 갈래의 특징이죠. 성격은 사실적, 묘사적, 반성적이며 예찬적이고 주제는 육체와 정신이 합일된 노동의 기쁨을 누린 농민의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성경 후정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무죄라는 시, 갈래 한시 7원 절구고요. 성격이 해학적이며 긍정적이고 주제는 유유자적한 삶과 안빈낙도의 태도. 특징은 서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바탕으로 천빈한 삶에 대한 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등급 노트 정리해 보시죠. 자, 보리타작에서의 화자의 태도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정신과 합일된 노동의 기쁨을 발견했고 벼슬길에 나가 무력에 시달렸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경사상은 실사구시, 실학사상, 중농주의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경우를 정리해 보시죠.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주, 서민들의 가난한 삶, 나그네에게 베푸는 소박한 인심, 구름은 방랑하는 화자 자신, 물속은 멀건 죽소, 청산은 청빈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방랑하는 화자 자신의 유의자적한 삶을 구름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가난한 주인을 위로하기 위해 안빈낙도의 인생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그 시조 두 편, 시조가 아니죠, 한시 두 편을 배웠는데요. 보리타작과 무죄를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